예, 저는 김은학이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에서 은학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구, 조명, 리빙용품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학창 시절 이후에 저는 주로 가구, 조명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작업을 했는데 보통 형태에 많이 집중해서 처음에 작업을 하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형태를 조각 오브젝트별로 나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쌓아서 만들 수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만들었고 그 이후부터는 장인들하고 하는 전통 공예의 연장선상에 있는 장인들하고 작업을 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메인으로 잡고 있는 거는 인컴플리트 시리즈라고 해서 미환의 시리즈가 제일 많습니다. 미환의 시리즈가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냐면 오브젝트가 하나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그거를 쌓든지 집성하든지 형태를 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쌓아졌다거나 합쳐졌을 때의 모습을 우연의 가능성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그게 다시 새로운, 이거는 완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거를 가져갔을 때 새로운 완성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시리즈가 제 메인 시리즈고 모든 가구가 그 형태에서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 출신이 공예 베이스예요. 그래서 공예 쪽에 일단 관심이 먼저 많았어요. 그래서 공예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우리나라 전통 공예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실생활에 사실은 조금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옛날이랑 다르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점점 더 그 전통 기술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통영에 김종량 나전 장인분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 김종량 선생님은 조선시대의 함을 보고 나시고 저는 그거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현대적인 식기류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전을 써서 똑같이 만드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나전의 패턴을 모던하게 변형해가지고 새로운 식기에다가 앉혔어요. 그 옛날의 패턴들을 현대적으로 모던하게 재해석하는 과정이 사실은 제일 힘들었어요. 네, 장인분께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장인분들도 자신의 기술이 점점 지금 현대 쪽으로 바뀌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컨셉트 205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서 장인분들을 만나서 장인분과 같이 작업을 하고 그걸 전시회 내보내고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들었던 점이 이때까지 디자이너랑 장인의 콜라보를 같이 했을 때 디자이너 이름은 확 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신 장인분들은 그 이후로 연결되는 고리가 없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 수익 구조라든지 뭔가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장인분들은 지금도 명성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현실적인 것들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디자이너만 이름이 뜨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싶어서 이번에 포스코랑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통영의 두석장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데 멋진 작품도 하나 만들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브랜딩을 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스테이셔너리류 위에 데스크 용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현실적이고 솔직히 장인들의 작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걸 조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을 해서 더 장인의 기술이 진짜 장인의 기술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묻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장인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거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이름을 내세우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컨트롤 비용 정도는 저희도 기름값 그런 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고 장인분하고 수익 쉐어를 무조건 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간에 디자이너가 이름이 났다면 지금은 디자이너랑 장인이랑 같이 콜라보했을 때 그 패키지 안에는 장인 선생님의 설명은 들어갈 거예요. 장인 선생님이 이렇게 디자인해줬다. 하지만 디자이너 이름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는 같이 공유하는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디자이너는 그거 말고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디자이너 자체가 지역사회를 이바지할 지역사회가 더 그 공예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저희의 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것 자체가 소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디자이너가 하는 컨텐츠 기반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잘 되면 디자이너도 당연히 명성이 오르는 거지만 그 제품에서는 장인 선생님들의 명성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도된 형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젊은 디자이너가 해서 한 경우는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더 그 나이 드신 분들, 예를 들어서 40대 이상 타겟으로 했을 때는 인사동이라는 이런 쪽에 보면 상당히 선물용품도 많고 그런 쪽에서는 많이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저희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혹은 30대 후반까지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런 장인 선생님하고 콜라보한 작업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더 실질적으로 젊은 층에게 더 다가가는 현대적인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제일 지금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게 이 테이블 시리즈 같은 건데요. 테이블 시리즈, 이게 모노폴리 M이라는 브랜드랑 저희 컨셉 205 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서 두 브랜드, 그러니까 모노폴리 M하고 컨셉 205가 합쳐서 리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제 시그니처를 가지고 대리석과 금속 조합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작가 가구이기 때문에 작가의 아이덴티티가 제일 차별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만든 오리지널리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제품들이 카피를 못하는 제품들은 아니세요. 아닌데 카피를 했다고 이게 더 저렴한 가격에서 뭐 나올 수도 있다지만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가구들의 아이덴티티는 저희 컨셉 205 팀이랑 모노폴리 M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리참이란 브랜드로 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오리지널리티가 사실은 그 가격을 만드는 거죠. 그 브랜드 자체가. 해외에서 반응이 사실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이 제품을 하기 전에 일단은 오칠로 된 이거 전에 모델이 있었어요. 오칠로 된 제품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해외에서 반응이 너무 좋았고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사실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잡지 협찬을 한 달에 4-5번 이상씩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의가 꾸준히 오시는데 장인들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대가 사실은 상당히 높았어요. 같은 사이즈의 제품이 장인들과 협업한 것 자체가 2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께서 사고 싶어도 조금 가격대가 높아서 선뜻 못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걸 어떻게든 소비자들한테 공급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모노폴리 M이라는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컨셉 205 팀이랑 모노폴리 M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가격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가구를 만들어 보자. 작가의 오리지널리티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조금 소재를 바꿔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사실은 저렴하진 않습니다. 저렴하지 않지만 조금 합리적인 가격대로 공급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이 테이블 시리즈인데요. 골드나 실버나 로즈 골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가격대가 사실 반 정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노폴리 M에서도 조금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놓으니까 반응이 사실은 상당히 좋았어요. 오히려 가격대가 물론 일반 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 측인데도 작가의 오리지널리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작가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디자인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했던 게 저는 오브젝트만 공급을 하고 그 미안의 상태로 공급을 하고 사용자가 그거를 쌓던지 조립하던지 해서 어떠한 새로운 형태, 자신만의 형태를 창조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저는
저랑 사용자가 사용하는 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가구들도 보면 알겠지만 저 다리의 시그니처들이 다 분리가 돼요. 그것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에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소는 최대한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의 디자인에 당신들도 같이 참여를 했다, 사용자도 같이 참여했다는 최종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구다 보니까 제일 메인으로 다루는 거는 나무입니다. 제가 또 가구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목재 쪽으로, 그래서 목재 쪽으로 힘을 싣고 있고 그 부수적으로는 금속, 도자 이쪽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로 나무 같은 거는 제가 작업실에서 뭐 자르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속이라든지 도자 이건 전부 다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종의 노부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앤 테이블 데코 페어라고 이번에 그 코엑스에서 한 거 나갈 거고, 포스코에서 지금 현재 7월 달에 전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부상에서도 9월 달, 10월 달 두 번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가구가 크고 제작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한번 이동할 때도 힘들고, 가구라는 게 이동을 할 때마다 이제 상처가 나니까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라서 최대한 전시회에서 팔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작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게, 제가 또 집이 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재고 보유도 힘들고 쌓아놓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예, 뭐 후학분들한테 해줄 만한 말을 할 수 있을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다면은 일단은 자기만의 디자인 철학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디자인이란 무엇이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이 철학은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그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 그 철학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그 작품은 소중하게 기억될 겁니다. 보부상에는 그 디자이너들끼리 만든 생산자 협동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자기의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데가 뭐 수수료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매장에서 정말 거의 없는 수수료를 통해서 디자이너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있고 같이 프로젝트가 오면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취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디자이너들이 점점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여기만 오면 이제 최종 목표는 디자이너가 정말 잘 살 수 있다, 정말 편안하고 재밌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가입은 진짜로 쉽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가입하겠습니다라는 말만 하면은 안내서가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복잡한 절차, 서류 이런 것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 자기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고 싶은 분들만 가능합니다. 어디서 카피를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떼온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협동조합은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있는 곳이고, 소비자분들한테는 새로운, 어디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이너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작품을 볼 수가 있고, 생산자들에게는 더 소비자랑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성수동에 오시면 놀러와서 한번 보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